이번에는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화산과도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그에 의해서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질자원연구원에 있는 지진연구소나 아니면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지진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크게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뉘게 됩니다. 1차 피해는 직접적으로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집안이 꺼짐으로 인한 피해를 1차 피해로 보고요. 2차 피해는 이로 인한 화재 혹은 누수, 누전, 가스 폭발, 그리고 통신망 파괴 이런 것들에 의한 2차 파괴가 있습니다. 우리랑 익숙한 지역에 관련된 지진 사례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녁 6시 9분 시흥 소방서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방금 막 기분이 흔들리던데 어디 뭐 폭파하고 타고 있나요? 정황동에? 아, 그런 신고는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 막 흔들리고 그러네요.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는데 빨래가 다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여보세요? 네. 네, 방금 우리 시흥지역에 지진 일어났어요? 아, 지진이요? 네. 지금 방금 느꼈어요. 방금 지금 한 30초도 안 돼. 여기 이거는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땅 흔들리는 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아래층에서 가스가 터진 거 아니에요? 펑하는 소리가 나가고. 네네. 같은 시간 서울 기상청 지진감시센터. 시흥 지역의 지진 활동이 감지됐다.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는 시흥시 북쪽 8km.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진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됐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이병달 씨는 지진이 일어난 시각 거실에 있었다. 이 정도는 흔들렸어요. 아주 심했어요. 이 정도로 났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요거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흔들리고 글쎄 한 10초나 됐나 그러는데 콱 오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 방 바닥이 떠썩하는 그런 느낌이다. 지진의 진동이 서울 지역까지 전달돼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시흥 지진. 당시 지진의 규모는 3이었다. 시흥 지진은 규모 3.0으로서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최초의 유감 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저희들도 근무하고 있지만 기상청에서도 네, 잘 보셨나요? 바로 우리의 지역 시흥과 관련된 지진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리히터 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리히터라는 사람은 우리 앞에서 봤던 구텐베르크 있죠. 그 사람과 함께 지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지진에 대한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일씩 숫자가 오를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증가하는 단위입니다. 예전에는 이 리히터 규모보다 진도라는 단위를 더 많이 썼는데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지진 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니라 지진에 의한 현상,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는지 혹은 물체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세워놓았던 물병이 쓰러질 정도인지 아니면 건물이 부서지거나 집안에는 가구가 쓰러질 정도인지 이런 피해의 정도,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진이 발생해도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혹은 그 집안이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관측되는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어요. 또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 어디서 관측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 규모라는 값이 나왔는데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했는지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진 사건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관측해서 발표를 하든 그 지진의 규모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규모라는 값을 들으면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 지진이 났구나라는 것을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알 수 있는 척도인 셈이죠.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규모 값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흔들림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3.5 미만이면 지진계나 아주 예민한 동물들만 느낄 수 있고 3.5부터는 가만히 있는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 정도가 되면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고 4.5가 되면 실내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면서 정지한 자동차가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4.8 일반적으로 진동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자다가도 깨게 되는 흔들림. 5.4 나무가 흔들리고 의자가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6.1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요. 6.5 특수 내진 설계한 건물에도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0. 몇 단위로 높아지는데도 피해 규모가 확 커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가 1씩 증가할수록 지진의 에너지가 32배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지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진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좀 이제 많았던 경우 몇 가지 사례를 볼 건데요. 먼저 터키 대지진이 있습니다. 터키 대지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999년도 8월에 발생한 지진인데 무려 리히터 7.8입니다. 7.8은 보통 어느 정도냐면요. 7.3이면 땅에 금이 가고 8.1부터 이제 극심한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7.8이면 그 중간쯤이니까 기본적으로 건물도 많이 무너졌겠고 땅도 다 금이 간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5,000여 명 정도가 숨지고 25,00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있기 1년 전에도 이미 규모 6.8 정도의 강진이 있었고요. 같은 해인 99년도 11월에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가 이제 익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 많이 알고 계시죠? 동일본 대지진인데요. 이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 9.0에서 9.1 사이로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 방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에너지량, 지진 발생 당시의 에너지 발생량, 그러니까 지진의 세기죠. 그 세기에 비해서는 이제 피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다. 왜냐면 애초에 워낙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많이 크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상자는 한 25,000여 명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2만여 명, 부상자랑 실종자가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이후에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붕괴로 그 원자로가 누출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한 2차 피해가 굉장히 컸던 지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9.21 지진, 9월 21일 1999년도에 발생했던 대만 지진인데요. 이때도 리히터 규모 7.3 정도로 발생했는데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생겨난 땅이 일본처럼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진 활동이 빈번한 것이 그렇게 이상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자주 지진이 일어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매몰돼서 사망한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그다음에 실종이 200명, 부상자가 한 4,0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촨성 대지진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쯤인가요?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 2008년도 이제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했던 지진인데요. 이제 이때도 리히터 규모 8.0의 강력했던 지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사망자가 7만 명 정도 되고요. 많은 부상자와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도 잠깐 잡혔는데요. 탕산 지진이라고 요것도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1976년 조금 옛날에 발생한 지진이죠. 이때 규모 7.5 정도 중국에서 발표하기엔 7.8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발생한 지진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인명 피해가 거의 24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8만 명 정도가 중상을 입은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옛날이니까 대처나 이런 건물 상태 때문에 더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큰 지진, 피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지진은 되게 많아요. 일본의 간토 지역 지진도 한번 있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2010년에 아이티, 그리고 2015년에 네팔, 그리고 2004년도에 동남아시아랑 남아시아 지역에 한번 또 쓰나미가 크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12월쯤에. 그렇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이 이렇게 크게 난 적이 없었나?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우리나라도 제법 이제 컸던 지진 기록도 있고, 심지어 동해 지역에는 쓰나미가 왔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온 적이 있다는 얘기는 또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진에 대한 대피와 대책이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습득이 잘 되어 있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도 지진 경험은 긴가민가 하는 정도는 한 두어 번 정도 있고요. 확실히 지진을 느꼈던 게 2017년 포항 지진이었어요. 이날이 이제 수능 전날이라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수능감도 연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리길래 좀 제가 현기증이 난 줄 알았거든요. 원래 빈혈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지진이 확 지나가서 뭐 대피하고 자시고 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잘 몸에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뜻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어디 이게 숨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앉은 자리로 우왕좌왕 두리번 하다가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진 사례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무섭죠. 아까 시흥에서 지진 발생한 것도 봤고 각국의 다양한 이렇게 피해 사례를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매 순간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